핵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위험한 고대 강물을 농축한 뒤 이상한 힘을 일깨우면 끔찍한 맹속성 원소를 만들어내고, 이 원소가 빠져나가면서 사람들을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핵에너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핵에너지는 1951년부터 존재해왔으며 그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약 30건의 사고가 보고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상당히 사소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재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에 비하면요. 체르노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역사상 최악의 핵사고입니다. 원자로 기술이 오래되어 비상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고, 정부의 대응도 느렸고, 피해 통제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도 사고로 인한 직접 사망자는 3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핵에너지가 무서운 이유는 원자로 폭발 때문이 아니라 방출되는 방사능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짜 문제는 체르노빌로 인한 암과 기타 질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인가입니다. 이제부터 복잡해집니다. 이 논란을 파고들며 다양한 추정치와 계산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영상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가장 비관적인 추정치는 유럽 녹색당이 의뢰한 연구 결과로 2065년까지 최대 6만 명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의 과학 연구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옵니다. WHO는 장기적 사망자 수가 총 4,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유엔 원자력 방사선 영향과학위원회는 이 수치조차 너무 높을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의 연구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 대형 원자력 사고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입니다. 후쿠시마는 처음부터 훨씬 선도적이고 덜 위험한 기술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조치도 훨씬 나았고 공식적인 대응도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총 사망자 수는 573명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사고의 사망자는 방사선으로 인해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자로 주변 지역에서 대피할 때의 스트레스로 인한 간접적인 사망자였으며 거의 전적으로 노인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방사능으로 인한 장기적 사망자 추정치는 매우 다양합니다. 0명에서 약 1000명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장기적 결과 측면에서는 어린이의 갑상선 암 증가가 관찰된 바 있지만 WHO에 따르면 이는 검진률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8년까지 근로자 중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방사선으로 인해 발병한 폐암으로 사망한 단 1명뿐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양열, 풍력 및 지열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건설 및 유지관리 사고로 인한 사망만 유발합니다. 아쉽게도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 전력의 아주 적은 양만 생산합니다. 재생에너지의 큰 부분은 수력발전입니다. 대부분 댐을 건설해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로 물을 떨어뜨려 터빈을 통해 흐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수력발전은 사고 측면에서 가장 치명적이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중 한 사고가 특히 충격적입니다. 1975년에 일어난 중국의 반차오 수력발전댐 붕괴는 체르노빌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낡은 기술, 설계 불량, 이미지에 신경을 쓰는 권위주의 정부의 관리 불량까지. 간단히 말해서 거대한 태풍이 엄청난 홍수를 일으켜 댐을 파괴했고, 이어서 여러 개의 작은 댐이 연쇄 반응으로 파괴되어 총 150억 입방미터가 넘는 물이 범람했습니다. 건물만큼 높고 몇 킬로미터나 되는 폭의 파도가 수천 평방킬로미터의 시골 지역과 수많은 지역사회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사고와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사망자만 해도 8만 5천 명에서 24만 명 사이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핵과 재생에너지로 인한 모든 사망사고는 가장 치명적인 에너지원과 비교하면 별것도 아닌 정도입니다. 바로 화석연료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원이죠. 화석연료를 태워 물을 데우고 터빈을 돌리거나 내연기관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 작은 폭발을 일으키면 오존,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와 같은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러한 가스를 흡입하면 폐기능이 손상되어 천식과 기관지염과 같은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다양한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 것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입니다.
미세먼지는 고체 및 물방울 같은 액체 유독 물질이 섞여 만들어진 최소 직경이 2.5 마이크론에 불과한 입자입니다. 이것들은 쉽게 폐 깊숙이 침투하여 폐암,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화석 연료 관련 대기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사망의 1위로 꼽히는 원인입니다. WHO에 따르면 이는 모든 폐암 사례의 29%를 차지하고 급성 하기도 감염으로 인한 사망의 17%, 뇌졸중의 24%, 허혈성 심장병의 25%,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43%를 차지합니다. 결국 외부 대기 오염으로 매년 최대 400만 명이 사망하는 겁니다. 대기 오염이 이토록 문제적이고 해로운 이유는 그 피해가 매우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미한 위험을 염두에 두도록 진화하지 않은 우리의 뇌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기 어렵거든요. 화석연료가 야기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 지난 50년 동안 도합 약 1억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정말 공평한 계산인가요? 화석연료는 전 세계 에너지의 80% 이상을 공급하기도 하니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건 당연합니다. 좋아요. 그럼 에너지 단위당 사망자 수를 비교해 봅시다. 생산된 에너지 단위당 사망자 수. 몇 가지 연구에서 1테라와트 시당 다양한 에너지원의 사망률을 비교했습니다. 이는 EU 시민 2만 7천 명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정도입니다. 또는 미국 시민 12,600명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1년 동안 그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석탄은 25명의 사망자를 내고 석유는 18명, 천연가스는 3명의 사망자를 냅니다. 재생에너지는 수십 년마다 1명의 사망자를 냅니다. 그럼 핵에너지는요? 최악의 경우 핵에너지는 14년마다 1명의 사망자를 낼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핵에너지는 1971년에서 2009년 사이에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실제로 200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숫자가 정확히 말해주네요. 매우 비관적인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핵에너지는 가장 안전한 에너지 생산 형태 중 하나이며 급격한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 매우 가치 있는 저탄소 옵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핵에너지에 반대하는 주요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핵에너지 반대론자들은 핵폐기물의 독성과 핵폐기물 장기 보관 대책이 부족한 것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자 위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핵에너지 지지자들은 재생에너지가 인류의 에너지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잠시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이 독가스를 흡입하고 급격한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핵폐기물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이 영상에 모두 담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단독 영상을 원하시면 알려주시고요.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일부 국가가 핵에너지를 화석연료, 그 중에서도 주로 석탄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이 핵발전소 해체에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대중을 달래기 위해 2023년까지 17개 핵시설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급감한 에너지 생산량은 석탄 발전을 일시적으로 늘려 메웠습니다.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에 최악인 에너지원으로 말이죠. 2019년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그 결과 핵시설의 단계적 폐쇄로 인해 2010년 이후 대기 오염이 증가하면서 독일에서 매년 1,100명의 피할 수 있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핵에너지는 실제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나 가능한 한 빨리 없애려고 노력해야 할 것은 화석연료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개인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든 어떤 에너지원을 선호하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 같으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저희 영상은 만드는데 수천 시간이 됩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직접 돕고 싶으시면 patreon.org에서 직접 후원하시고 쿠르츠 게작트 세를 받아가시거나 저희 상점을 이용해주세요. 저희는 과학, 자연과 생명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고품질의 과학 관련 제품을 설계하고 만듭니다. 영상에 쏟아붓는 노력과 애정만큼을 포스터, 공책, 옷, 액세서리를 만드는 데도 쏟고 있습니다. 상점에서 구매하시면 이 채널을 직접 후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을 보고 공유하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고
저희는 이렇게 많은 분이 영상을 아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